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68%를 차지합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첨단 배터리 기술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세계 무역의 90%는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을 운반하는 배는 어디에서 제작될까요? 이들이 만드는 선박 없이는 세계 무역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2025년 세계 경제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이 국제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대항 조치를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법적 제재를 모색했으며, 일본은 전통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공식적인 성명이나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침묵은 무력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패권과 미래 경제 포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줄리아 콜먼 박사입니다. 이 자리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전략가와 경제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 재정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세계 주요국의 무역 대응 전략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요란한 반응 속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조용한 움직임을 놓쳤습니다. 그 나라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관세를 올리지도 않았으며 외교관을 소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나 8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설명할 수 없는 기술적 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 산업 현장의 사진들입니다. 오하이오 자동차 조립 라인의 시스템 업데이트 문제로 멈춰섰고, 텍사스 반도체 생산시설의 품질 관리 검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며, 캘리포니아 AI 서버의 메모리 모듈 증설 작업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군요. 국방부 자문위원 마틴 슐츠님이시죠?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기술적 이슈가 발생한 지 정확히 60일 만에 미국은 한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 협정을 재검토했고, 이전의 무역 정책은 미세 조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군요. 독일 자동차 협회에서 오신 헬무트 바이스님,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런 영향력이 가능합니까? 매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것은 세계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68%를 차지합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첨단 배터리 기술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 기기, 운전하는 차량, 국가 안보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경제적 힘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이죠. 일본에서 오신 요시다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중국도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 아닙니까? 배터리 시장만 해도 좋은 지적입니다. 수량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이 왜 한국 기업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을까요? 21세기의 패권은 단순한 양이 아닌 기술적 우월성에 달려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오신 기술 전문가 마이클 장님, 질문이 있으신 것 같군요.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할까요? 다른 국가들이 이런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 않을까요?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물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유럽은 배터리 동맹을 결성했으며, 일본은 디스플레이 기술 부활을 꿈꾸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기술 투자 대비 특허 출원 및 기술 혁신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자 메모리 6G 네트워크,
바이오 배터리, 신경형 AI 칩. 세계가 따라잡으려 할 때 한국은 이미 몇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당의 무거운 침묵이 제 말의 무게를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 높여 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아무도 모르게 그 리듬을 조정하는 데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자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의 바다 위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지구본을 가리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그리고 이 바다 위를 오가는 수많은 선박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세계 무역의 90%는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을 운반하는 배는 어디에서 제작될까요?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한국의 조선소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조선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선박 없이는 세계 무역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국에서 오신 대표님께서 손을 드셨군요. 중국도 선박을 건조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등 첨단 선박의 80%는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글로벌 물류 체인이 작동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것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중 하나입니다. 길이 400m, 적재량 24,0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선박은 한국의 기술로 건조되었습니다. 이런 선박들이 지구 전체의 무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한국의 조선 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한국은 이제 자체 기술로 최첨단 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체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오신 안보 전문가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해양 강국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육지에 갇힌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바다의 주인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국의 LNG 운반선이 있습니다. 세계 LNG 선박 시장의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선박들이 없었다면 유럽은 지난 겨울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사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세계 에너지 안보는 한국의 조선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대표님이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중국도 조선 강국인데 왜 한국을 더 주목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수량이 아닌 질에 있습니다. 세계 해운사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한국 선박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력과 신뢰성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곳은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바다 위에 자국의 기술적 깃발을 꽂았고 그 깃발 아래로 세계 무역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약소국들은 생존을 위해 강대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제조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무기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신 국방 관계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폴란드는 최근 한국산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육군과 공군을 한국 무기로 재무장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는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이며 최근에는 이집트가 200대를 주문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KF-21 전투기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으며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2022년 한국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이후 빠르게 순위가 상승하여 현재는 6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만으로도 수십조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대표님께서
그런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할 기술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중형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고 레이저 무기 체계도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민간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현대의 엔진 기술이 모두 첨단 무기 체계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작은 반도체 칩은 현대 기술 문명의 두뇌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슈퍼컴퓨터 등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십시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AI 혁명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CEO께서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의 TSMC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추세를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공정을 상용화했고 2나노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2세 기업이 세계 전기차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자동차 협회 대표께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테스트 중입니다. 이들이 개발 중인 배터리는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주행거리는 2배로 늘리며 화재 위험은 거의 없앨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어떨까요? 세계 OLED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최신 스마트폰, TV, 노트북에는 대부분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대표님께서 중국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맞습니다만 기술 경쟁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경쟁자들은 따라잡기에 바쁘고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서도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코로나19 백신 생산에도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생명과학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첨단 기술의 내부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계는 한국의 기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최근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감성을 사로잡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지난해 5만 명이 도시광장에 모여 한국 드라마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형 공연장에서는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마지막 회를 보며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문화부 관계자께서 감정적 공감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의 해방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한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그리고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2년 한국 정부가 중동에 원전 수출을 성사시켰을 때의 일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시 현지 정부 관계자가 했던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호감이 갔다고 말이지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때로는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지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을 봐주십시오.
전 세계 곳곳에서 K-팝 댄스를 추는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남미에서 유럽까지 한국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대학에 유학 오는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대표님, 질문이 있으신 것 같군요. 문화적 인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미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한국은 문화를 산업화했고 이를 국가 브랜드로 승화시켰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총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적 힘입니다. 이제 국제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4개의 국기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역사적으로 작은 나라들은 이 4강대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들의 요구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모두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국무부 관계자님께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미국의 반도체법이 통과되었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핵심 기술 자료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동맹국에게조차 기술 주권을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경제 보복으로 대응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한국 관광객이 80% 감소했죠. 중국의 이러한 압력에 한국은 굴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사드를 철수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살펴봅시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불과 2년 만에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립을 유지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의 오랜 경제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외교관께서 이렇게 강대국들에게 맞서는 한국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물론 기술력과 경제력도 중요한 요소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국가 정체성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에 둘러싸여 생존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인 국가 DNA가 형성된 것이지요. 이제 한국은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 바로 국익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소수의 강대국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정책을 바꾸면 세계가 따랐고 중국이 결정을 내리면 아시아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반응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전략가께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세계 핵심 산업별 한국의 영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모든 산업에서 한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오신 금융 전문가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요청하셨는데요. 몇 년 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메모리 투자를 결정했을 때 전 세계 기술 투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표준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방향을 재정의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전략가께서 미래의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이분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유형의 국가, 핵심 국가 피버털 스테이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세계 지도를 살펴보십시오. 주요 산업별로 핵심 결정권을 가진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고 한국이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방향을 전환하면 세계의 중심축이 움직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대표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역사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침략자가 아니라 건설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보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제 발표의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세계는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발표에 많은 질문이 있으신 것 같군요. 이 발표가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한국의 이러한 영향력이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제 발표는 개인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 제가 오늘 제시한 관점이 많은 생각할 거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축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강대국은 언젠가 쇠퇴하고 모든 약소국은 언젠가 강해집니다. 한국은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임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한국이 세계 산업의 심장부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언급한 사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AI 서버, 첨단 군사 시스템 어느 것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근간이 한국 기업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부터 폭스바겐까지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혁명을 움직이는 원동력 역시 한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90%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 물류의 핵심 동맥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도 한국은 자주국방을 넘어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무기 체계들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방위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한 것입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감정의 교류이자 군사력 없이도 세계의 마음을 정복하는 소프트 파워의 정수입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주목할 만한 독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도, 중국의 압력에도, 일본의 견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명령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었고 세계는 이 진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제시한 관점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산업의 핵심에서 세계 공급망을 주도하고 방위 분야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며 다른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외교에서는 강대국에도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문화를 통해 세계인의 감성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은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나라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